이번에는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아야죠. 도커 네트워크 구성. 근본적으로 하는 일은 도커를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초부터 컨테이너 실행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CentOS 안에 엔진엑스, QFT PD 그리고 도커가 있죠. 그리고 이 도커 안에 컨테이너로 돌리고 있는 게 마리아DB 1이고 파이썬 1이라는 컨테이너예요. 그렇다는 건 엔진엑스, 센토스 환경에 있는 엔진엑스랑 QFT PD도 도커 안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마리아DB 컨테이너로 돌고 있는 게 지금 QFT PD랑 통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DB 1은 파이썬 1이라는 컨테이너랑 통신하고 있고 파이썬 설정에 마리아DB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넣어줬으니까 그러면 컨테이너끼리 통신하고 있고 컨테이너와 호스트 환경에 있는 프로그램이 통신하고 있습니다. 도커 입장에서 호스트는 CentOS죠. CentOS. 호스트 환경에 있는 이 엔진엑스나 QFT PD도 컨테이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호스트 환경에 있는 건 도커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도커 안에 있는 것들끼리 통신해서 뭘 해야 하냐면 시스템 하나가 운영돼야 돼요. 대표적으로 서버 구축할 때 필요한 거 세 가지 언급한 적 있죠. 웹서버, DB서버, 와스. 그래서 웹서버로는 우리가 지금 엔진엑스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DB로는 마리아DB 쓰고 있고 마리아DB를 사용하고 있고 와스. 자, 이 와스는 아직 얘기를 한 적이 없죠, 제대로. 자,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이거의 뜻이에요. 다시. 오케이. 그러면 뭐 하는 데 쓰는 걸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컨테이너로 연습했던 파이썬 역할입니다. 파이썬 역할. 서버 사이드 필요하다 했고 파이썬 기반으로 하는 웹 프레임워크인 장고를 썼죠. 장고가 와스 서버가 되는 거예요. 와스가 되는 겁니다. 와스 서버라 하면은 뒤에 이미 서버가 있는데 또 서버라고 부르게 되는 거니까 장고가 와스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웹 어플리케이션을 PHP로 돌렸으면은 와스는 PHP FPM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로 묶여가지고 사용자가 보낸 요청을 웹서버가 받습니다. 웹서버가 받아서 index.html 파일 같은 거 보여주는데 정적인 행동이죠. 동적인 걸 하기 위해서 PHP를 사용했었고 그게 와스 역할인데 PHP 설정을 바꿨던 거 기억나시죠? 어떤 요청이 웹서버로 들어오면은 PHP 쪽으로 넘겼어요.
이게 수업 페이지에 있을 텐데 PHP FPM 쪽이었나? 이거였나? 여기 있죠? 여기서 했던 일이 뭐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요청이 넘어왔을 때 동적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PHP를 처음 쓰면서 사용자가 요청한 거를 get 어쩌고 해가지고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보내줬죠. 그리고 또 단위라는 변수 여기에다가 값을 몇을 넣어서 몇 단까지 몇 가지 곱할지 이것도 해봤고 몇 단부터 곱할 건지도 해봤죠. 그래서 웹서버에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요청을 직접 처리하려고 하면은 여기로 PHP 파일 다운로드 했잖아요.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웹서버가 직접 판단하지 말고 와스한테 PHP에게 넘기면 동적인 컨텐츠를 제작해서 웹서버에 돌려주고 그거를 받으면 사용자한테 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와스가 DB랑 소통하죠? 통신하죠? 이렇게 서로 통신하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게시글 데이터 같은 거 rs라는 변수에다 저장한 다음에 반복문 안에서 이제 articles라는 리스트에다가 하나씩 추가하는 거 해봤죠. 중요한 거는 서버 사이드에게 웹서버가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 요청을 넘기는 거예요. 그거를 와스가 받아서 처리하고요. 처리하는 도중에 DB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DB에서 데이터를 꺼내 오는 거고 그래서 그걸로 컨텐츠를 만들고 다시 웹서버한테 돌려주면 웹서버는 사용자에게 돌려준다는 게 기본적인 웹의 구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웹서버로부터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받은 거를 와스한테 이해되시죠? 따라서 웹이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서버는 최소 3개입니다. 웹서버, DB서버, 와스 이렇게 3개.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배운 엔진엑스, 마리아DB 그리고 파이썬, 장고 이걸 쓰면서 배웠어요. 중간에 그리고 뭐 FTPD가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FTP 용도였고 실제로 운영하려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서버 구축에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시스템을 만들고 서버를 구축해서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게 클라우드 사업이죠. 클라우드 사업. 카페24 같은 거. 아니면 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AWS 이런 거. 상황도 설명했고 개발자 친구가 서버 엔지니어한테 서버 구축 부탁했는데
각 서버를 다른 개발자 친구가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였죠. 그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웹 서버, DB 서버, 와스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래서 와스는 실제로 돌리려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 언어, 자바, 파이썬, C, PHP 이런 언어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될 거고요. DB 서버랑 웹 서버 이렇게 세 개가 각각 컨테이너로 돌아야 됩니다. 도커를 쓰는 이유를 언급한 적이 있었죠. 웹과 데이터베이스랑 와스를 만들어서 묶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묶었습니다. 한 번에 이 서버를 잘 다룰 수 있게 해놨는데 같은 형태로 다른 컴퓨터의 서버를 구축해야 되면 같은 방식으로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하면 되는데 귀찮죠. 그래서 그 귀찮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커의 장점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만든 이렇게 만든 거를 이미지로 도커 허브에다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도커는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그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실행하면 컨테이너가 생성되면서 실행되는 거였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상 머신에다 만들어 놓은 작업물 그거를 이미지로 빌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같은 구성으로 서버를 구축해야 된다. 그럼 내가 올렸던 이미지를 그대로 다운로드하면 되죠. 그래서 도커가 편한 거고 실제로 도커 내에서 엔진엑스 이미지 다운로드할 때 우리가 다운로드하는 그 오피셜 마크 박힌 거 있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이미지를 빌드해서 업로드 해놓은 겁니다. 결국 만들어야 되는 서버 환경은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하나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환경에서 우려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도커의 장점입니다. 개발자들의 수고를 덜어준다는 점. 딱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작업 안 해도 되고 심지어 내가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올린 빌드 다운로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도커를 배운 거고요. 근데 이제 제대로 사용하려면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가상머신은 바로 생략하고 리눅스라고 하겠습니다. 가상머신 내부의 운영체제 이 안에다가 도커를 설치했죠. 이 정도? 도커 설치했고 도커 안에는 컨테이너가 있죠. 웹서버, DB 서버, 그리고 하나 와스가 있죠. 와스. 이렇게 있어요. 각각 좀 뭔지 써주도록 할게요. 이게 파이썬이고 파이썬? 파이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마리아DB. 이게 엔진엑스.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CentOS 있죠. CentOS에는 NIC라고 있어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약자입니다. NIC. 이것도 써드릴게요. NIC.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상머신 괜히 껐네. IP ADDR 입력하면은 뭐 나오잖아요. 잠깐. NIC? 카드가 아니라 컨트롤러. 죄송해요. 카드가 아니라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 IP ADDR 하면은 CentOS의 NIC라고 했는데 EMP0S3 있죠. 이 랜카드. if업이라고 하면은 인터페이스 업이었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라는 게 CentOS에서는 EMP0S3이에요. 일종의 라우터 역할이죠. 라우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길잡이고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을 상황에 맞게 처리합니다. 그러면 지금 EMP0S3의 IP가 10.0.2.15죠. 그러면 CentOS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뭐랑 같은 걸까요? EMP0S3이 CentOS 기준으로 봤을 때 뭐랑 같은 걸까요? 127.0.0.1이죠. 자기 자신이니까. 로컬 호스트예요. 근데 밖에 있거나 안에 있는 것 입장에서는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 외부나 내부에서 CentOS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기로 요청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NIC가 요청을 받아서 안에서 처리하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포트 포워딩 많이 하면서 접속했던 이유가 이 IP로 요청을 보내야 CentOS가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여기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 코를 너무 크게 그렸네. CentOS 안에 좀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2개 이상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도커를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2개가 있습니다. IP까지만 보내면 뭘 실행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포트를 준 거예요. 포트 포워딩, 포트를 설정한 거예요. 프로그램마다 기본 포트가 있다 했죠. 엔진엑스의 경우는 80이고 마리아DB는 3306이고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이 가진 포트가 있어요. 근데 밖에서 여기로 요청을 보내는데 안에 있는 걸 뭘 실행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밖에서 요청을 넘길 때 뭐 예를 들어서 80으로 넘겼다면 80으로 못 들어오니까 80을 같이 뚫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80을 뚫어 놓으면 80에 대한 요청을 보냈을 때 받아서 여기를 거친 다음에 이 포트로 와요. 이게 포트 포워딩입니다. 전에는 직접 통신 못하니까 뭐 그냥 구멍 뚫고 들어간다 했는데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제 포트 포워딩을 하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요청을 받아서 일 처리를 합니다. 이런 개념이고요. 근데 이 NIC라고 하는 게 CentOS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도커에도 있어요. 도커에도. 도커. 예. 근데 이거를 NIC랑 똑같다라고 보기에는 좀 모호합니다. 그냥 도커 네트워크 정도로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어, 이거는 이제 도커 네트워크예요. 얘의 IP는 뭘까요? 이게 NIC랑 완전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NIC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IP는 뭘까요? 이거의 IP. 이거예요. 172.17.0.1. 이해되시나요? 도커 깔면 알아서 하나 생기는 게 있었잖아요. 컨테이너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얘가 CentOS가 된다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도커 안에 있는 컨테이너는 여기를 거쳐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외부로 나가려면. 그리고 밖에서 들어올 때도 여기를 거쳐야만 내부로 들어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NIC는 이게 NAT죠? NAT 방식. 그래서 현재 도커 네트워크가 NAT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파이썬, 장고, DB 얘네 둘이를 연결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 그 설정 파일에서 IP를 이걸로 건드렸잖아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 파이썬이 요청을 보내요. 어디로 보내냐면 마리아DB로 보냅니다. DB로 요청을 보내야 되는데 이 컨테이너끼리 직접 통신이 안 되고요. 여기로 한번 거쳤다가 DB 컨테이너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IP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컨테이너 돌릴 때 포트 포워딩해서 바로 돌렸죠. 엔진X니까 80이고 그리고 지금 얘 기본 포트도 나온 김에 써보죠. 80. 이 80을 만약에 8090으로 쓴다면 이거 말고 여기로 올 때 보내주는 그 포트를 8090으로 한다면 처음에 켤때 그 마리아DB 컨테이너 실행하는 부분이 어디 있더라? 어, 이 부분 있죠?
이거를 직접 써서 보여드릴게요. 마리아DB 1 대신에 엔진X라고 하겠습니다. 이 포트를 8090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8090으로 갔을 때 80 포트로 보내줄 거니까. 이게 내부에 있는 포트, 이게 외부에 있는 포트. 이런 식으로 포트 포딩을 해요.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앞에 각각의 포트가 있죠. 여기 마리아DB는 기본이 3306이고 파이썬이 8000이었죠. 이렇게. 그러면 8090으로 설정했으면 여기가 8090 이 포트 이 포트는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8090 마리아DB는 똑같이 했으니까 3306일 거고 파이썬도 똑같이 했죠. 기본 포트 그대로. 밖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10 이쪽으로 요청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들어오는데 이 뒤에 포트가 뭔지 알아야 되죠. 없으면 못 가니까. 8090으로 넣어서 들어왔습니다. 8090으로. 그러면 이 CentOS 입장에서 봤을 때 8090 포트가 안 보이죠? 그러면 못 찾아요. 도커 입장에서는 호스트가 CentOS고 CentOS 입장에서 호스트는 윈도우입니다. 이 요청은 윈도우에서 보내는 거죠.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요청을 보낼 때 이 IP에 이런 포트를 써줘서 보내는 건데 호스트 입장에서 내부 더 깊은 곳에 들어있는 게 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도커한테 호스트는 CentOS고 CentOS 입장에서는 외부가 윈도우니까 호스트가 윈도우죠. 윈도우의 게스트는 CentOS고 CentOS의 게스트는 도커가 되는데 윈도우가 CentOS한테 이런 요청을 보내요. 어디로 가게 한 거냐면 도커 안에 있는 이 8090을 찾아가도록 보낸 게 이 도커 툴박스에서 하는 포트 포딩입니다. 이거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처음에 이름을 엔진X라고 해보겠습니다. 호스트는 0.0.0.0으로 하고 호스트 포트를 8090 그리고 게스트 포트를 8090 이렇게 해놓으면 이 포트 포워딩 규칙에서 호스트는 누구죠? 처음에 8090 포트로 윈도우의 포트에서 요청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리눅스 8090으로 가는 거예요. 리눅스의 8090으로.
그러면 리눅스는 8090으로 들어오겠죠? 이게 음, 음. 들어와서 보니까 리눅스의 도커도 리눅스의 8090도 도커로 가라고 해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일 안쪽에 있는 거, 제일 안쪽으로 가야 되죠. 음. 사실상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 포트 포워딩 옵션을 지금 이런 식으로 줬잖아요. 컨테이너 안에 있는 엔진엑스를 8090으로 포트 포워딩 했지만 그 포트 포워딩 규칙을 정할 때 호스트랑 게스트 양쪽 포트는 같아야 돼요. 어, 왜냐면 윈도우 입장에서는 리눅스로 갈 때 8090으로 가야 되고 리눅스에서 8090으로 타고 다시 내부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내부로 도착했을 때 그 8090 안에 80이 있는 거죠. 헷갈리죠? 그래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구성과 NIC라는 거랑 도커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다는 거, NIC 비슷한 거. 그리고 그 IP는 이거고. 또 버추얼 박스에서 IP ADDR 하면은 나왔던 거 있죠? 172.17.0.1 얘가 도커 네트워크입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